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한옥 작품을 감상을 하게 되실 텐데요. 한옥 작품을 감상하는 데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모르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저 한옥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거리나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단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그 부분도 잘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한옥 작품, 특히 살림집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그 집안과 그 집의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어떤 계보에서 맨 첫 번에 어떤 분이 이 집을 지었는가, 그리고 이 집을 지은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집이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마을과의 관계나 아니면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다른 시대적인 사건, 예를 들면은 어떤 유명한 인물이 이 방에서 주무시고 갔다, 또 어떤 유명한 분이 이 집에 머물다 갔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 집에 오셔서 시를 쓰고 가셨다 라는 그런 내용들의 역사를 알면은 그 집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간에 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간의 구성이 마을에서 이 집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인가, 그리고 마을에서 이 집이 차지하는 위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집의 공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남성 공간, 여성 공간, 제한 공간, 그리고 행랑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감상을 하게 될 김동수 가옥에서 보시면은 공간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 서양어 중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인데 반해서 한국의 살림집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 접근 방식의 매력, 아주 미묘한 점은 한옥의 매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진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공간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남성 공간, 여성 공간, 제한 공간,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위계를 형성하는가 라는 것들을 보시면은 지형과 그리고 신분, 그 다음에 실의 기능에 따라서 공간들이 정말 이렇게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조상님들의 슬기와 지혜를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건물을 보실 때 건물의 구조와 기법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건물 기둥에 배을림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공포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침묵 기법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에 관한 사진들을 보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배을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관심만 가지고 보시면은 그 육안으로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는 살림집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치목기법은 마루 청판 밑에나 아니면 기둥 옆에 이런 데 보면은 옛날에 자귀나 아니면 대패를 등을 사용해서 치목을 했던 기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동대패나 전기톱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인들의 솜씨를 특별히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나 옛날 한옥 살림집에서 보면 이러한 기법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또 미묘한 매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건물의 미가 되겠습니다. 한옥의 미입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처마 곡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부재를 어떻게 썼느냐라는 겁니다. 이 다음에 보시게 될 김동수 가옥 부재에서 보시면은 자유스럽게 휘어진 곡재를 가지고 기둥을 쓰고 그 다음에 대들보에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곡재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한옥을 짓는데 설계 도면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도면에 의해서 치목을 하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한옥에 관한 도면은 없었습니다. 목수, 도편수, 대목장의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치목하고 해서 맞추었는데 그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재를, 더군다나 반듯한 부재도 아니고 휘어진 부재를 가지고 한옥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부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어떤 부분에 사용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했는가를 보시면은 감상하는데 깊은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의 배울림도 역시 살펴보시면은 그 아름다운 곡선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축이긴 하지만 조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옥의 비는 차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작품을 감상할 때 거기 가셔가지고 마루턱에 앉아 보십시오. 마루턱에 앉으시면서 턱을 고고 담장 밖에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은 담장 내에 있는 1차적인 공간과 더불어서 2차적인 공간들이 어떻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가, 그러면서 안과 밖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감상하시면 정말로 그 아름다움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자연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옥의 용어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옥 작품을 감상을 하시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신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름다운 것도 많이 보면서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다시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옥 작품을 감상하시기 전에 먼저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알고 가서 확인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한옥 작품을 감상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궁극적으로 내가 나중에 한옥을 짓게 된다, 아니면 내가 나중에 한옥 작품을 감상하러 답사를 간다 라고 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궁극적으로는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유로움과 아름다움을 훨씬 더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옥 작품 감상에 관해서 앞부분에 먼저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옥 작품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